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사연일기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특별한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이영숙 할머니는 올해로 72살이 되셨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작은 한옥에서 혼자 지내고 계셨죠. 35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셨던 분이셨는데 은퇴 후에는 남편과 함께 조용한 노후를 즐기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1년 전 50년을 함께한 남편 정태수 선생님이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이후로 영숙 할머니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현실이 매일 새롭게 다가왔죠. 여보,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무의식 중에 혼잣말을 하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지낸 집이었지만 이제는 너무 넓고 적막하게 느껴졌어요. 세 자녀는 모두 잘 성장해서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호준이는 연세대학교 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었고, 둘째 딸 예린이는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 민수는 서울대병원에서 내과 전문의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처음에는 자녀들이 자주 안부를 물었습니다. 특히 호준이의 딸인 8살 하윤이가 주말마다 찾아와 할머니를 기쁘게 해주었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받아쓰기 100점 받았어요. 하윤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적막한 집안을 환하게 밝혀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의 방문이 점점 뜸해졌어요. 모두 각자의 삶이 바쁘다는 걸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외로움은 날로 깊어만 갔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영숙 할머니는 작은 정원에서 남편이 심어놓았던 철쭉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봄바람에 살랑거리는 모습이 참 예뻤지만 함께 볼 사람이 없다는 게 아쉬웠어요.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큰아들 호준이의 목소리였어요. 평소보다 일찍 찾아온 것이 의외였습니다. 호준아, 어서 들어와. 무슨 일로 이렇게 일찍 왔니? 호준이는 평소와 달리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거실에 앉으며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좋은 곳을 하나 알아봤는데요. 좋은 곳이라니? 프리미엄 시니어 레지던스라고 하는데 어머니 같은 분들을 위한 최고급 주거시설이에요. 의료진도 상주하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있고요. 영숙 할머니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식이 자신을 어디론가 보내려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곳에 왜 가야 하는데? 어머니, 혼자 계시기엔 이 집이 너무 크고, 만약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저희도 걱정이 되고요. 호준이의 말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영숙 할머니에게는 마치 자신을 부담스러워한다는 느낌으로 들렸습니다. 호준이는 태블릿을 꺼내서 시니어 레지던스의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호텔 같은 외관, 넓은 정원, 수영장, 도서관, 카페 등 시설이 정말 훌륭해 보였어요. 어머니, 여기서는 같은 연배의 분들과 어울리실 수 있고 취미 활동도 하실 수 있어요. 독서 토론회도 있고 서예 교실도 있고요. 영숙 할머니는 화면 속 사진들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시설은 정말 좋아 보였지만 평생 살던 집을 떠난다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예린이와 민수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엄마, 정말 좋은 기회예요. 거기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린이의 변호사다운 논리적인 설명이 이어졌고 의사인 민수는
건강관리 측면에서의 장점들을 강조했습니다. 자녀들의 진심 어린 설득에 영숙 할머니의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자신을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그럼 한번 구경은 가볼까? 자녀들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다음 날 호준이와 함께 프라임 시니어 레지던스를 방문했습니다. 강남구에 위치한 이 시설은 정말 호텔 못지않게 고급스러웠어요. 로비에서 만난 상담 직원은 매우 친절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영숙 선생님. 저희 시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 투어를 하는 동안 영숙 할머니는 점점 놀라게 되었습니다. 개인 룸은 원룸형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작지만 아늑하고 모든 생활용품이 구비되어 있었어요. 공용 공간들도 정말 훌륭했습니다. 여기는 도서관인데 매주 화요일마다 독서 토론회가 열린답니다. 아, 그래요? 전 국어 교사였거든요. 그러시면 더욱 좋아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선생님의 경험담을 듣고 싶어 하실 텐데요. 투어를 마치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데 한 할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새로 오시나 봐요? 저는 최명자예요. 여기 온 지 석 달 됐어요. 명자 할머니는 71살로 전직 간호사셨다고 했습니다. 밝고 활기찬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엔 저도 망설였는데 지금은 정말 만족해요.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매일이 즐거워요. 명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영숙 할머니의 마음에도 조금씩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호준이가 물었습니다. 어떠세요, 어머니? 생각보다 좋네.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물론이에요. 어머니께서 행복하시면 저희도 마음이 편해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영숙 할머니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자녀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자신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드디어 입주일이 되었습니다. 자녀들과 하윤이까지 모두 와서 배웅해 주었어요. 할머니, 새 집에서도 행복하세요. 하윤이의 밝은 인사에 영숙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프라임 시니어 레지던스에서 첫날 밤을 보낸 영숙 할머니는 아침 일찍 눈을 뜨셨습니다.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곧 어제의 일들이 떠올랐어요. 창문을 열자 상쾌한 아침 공기와 함께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잘 가꾸어진 정원이 보였고 벌써 산책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어요. 김소영 생활관리사는 20대 후반의 밝은 젊은 여성이었어요. 친절하게 웃으며 영숙 할머니를 식당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식당은 호텔 뷔페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원하시는 것을 자유롭게 드시면 됩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벌써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어제 만났던 명자 할머니가 손을 흔들며 자리를 비워두고 계셨습니다. 영숙 씨, 여기 앉으세요. 잘 주무셨어요? 명자 할머니 옆에 앉으니 다른 어르신들도 반갑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박철민 할아버지는 전직 은행원, 김정순 할머니는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셨던 분이었어요. 식사 후에는 시설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레크리에이션 담당 직원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소개해 주었어요. 오전에는 요가와 태극권 수업이 있고요. 오후에는 서예, 미술, 음악 수업이 있습니다. 저녁에는 영화 감상이나 미니 콘서트도 열려요. 영숙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니 마치 문화센터 같았어요. 오후에는 명자 할머니와 함께 서예 수업에 참여했어요. 오랜만에 잡아보는 붓이었지만 손에 익은 감각이 되살아났어요. 인생무상. 영숙 할머니가 쓴 글씨를 보고 모든 분들이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멋있어요.
역시 선생님이셨네요. 칭찬을 받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성취감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독서 토론회가 있었어요. 영숙 할머니의 해석을 듣고 모든 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선생님이셨네요. 우리가 놓쳤던 부분까지 설명해 주시니 이해가 훨씬 잘 돼요. 이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이 새롭고 즐거웠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떤 일이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프라임 시니어 레지던스에 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이제 이곳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신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요가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후에는 서예나 독서 토론회에 참여하셨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오늘 점심 반찬이 어제랑 똑같네. 명자 할머니가 식당에서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메뉴가 자주 반복되는 것 같아요. 영숙 할머니도 동의했어요. 처음 왔을 때는 매일 다른 메뉴로 정성스럽게 준비된 식사였는데 최근에는 비슷한 메뉴가 자주 나왔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철민 할아버지도 불만을 표시했어요. 하지만 직원들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까다로운 사람으로 보일까 봐서요. 며칠 후에는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오늘 요가 수업이 취소됐다고 하네요. 생활관리사 김소영 씨가 공지했습니다. 왜요? 강사 선생님이 아프신가요? 아니요, 그냥 일정상 문제로요. 명확한 설명도 없이 그냥 취소라니요. 영숙 할머니는 이상했지만 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달에 2~3번씩 반복되기 시작했어요. 요가 수업, 미술 수업, 심지어 독서 토론회까지도 갑자기 취소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직원들의 태도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항상 밝게 웃으며 인사하던 직원들이 이제는 무표정하게 업무만 처리했습니다. 소영 씨, 제 방 전구가 나갔는데 교체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처리해 드릴게요. 하며 환하게 웃었을 텐데 이제는 차갑고 형식적인 대답만 돌아왔어요. 영숙 할머니는 용기를 내서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왔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박 과장은 컴퓨터 화면만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요즘 프로그램들이 자주 취소되고 식사 메뉴도 예전만큼 다양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이영숙 선생님,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을 완벽하게 만족시키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려요. 형식적인 대답뿐이었어요. 영숙 할머니의 말을 진지하게 들으려는 태도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큰 충격은 며칠 후에 있었어요. 영숙 할머니가 우연히 직원들의 대화를 엿듣게 된 거예요. 이제 3달 지났으니까 서비스 좀 줄여도 돼요. 맞아요. 어차피 계약금 다 받았으니까. 노인분들은 금방 익숙해지시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숙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진심으로 돌봐주는 게 아니라 그저 사업적으로만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영숙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그 직원들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옆방에 계시던 이동구 할아버지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신 거예요. 아, 아파. 가슴이 너무 아파. 영숙 할머니가 급히 간호실에 연락했지만 당직 간호사는 자리에 없었어요. 지금 간호사님이 외출 중이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결국 영숙 할머니가 직접 119에 신고해서 동구 할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셔야 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모든 입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24시간 의료 서비스라고 했는데 정작 필요할 때는 아무도 없네요. 철민 할아버지가 분노했어요.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입주민들 사이에 불만이 커져갔어요. 복도에서 만나면 이런저런 불평들이 오갔습니다. 영숙 할머니도 점점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처음에 느꼈던 설렘과 기대가 사라지고 대신 실망과 분노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명자야, 우리가 너무 기대를 크게 했나? 아니에요. 처음에 약속한 것들을 지키지 않는 게 문제죠. 명자 할머니도 화가 나 있었어요. 하윤이 출국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며칠 전부터 마음이 설레고 동시에 아팠어요. 사랑하는 손녀와 최소 2년은 헤어져야 한다는 현실이 점점 가까워졌거든요. 예린이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와서 하윤이의 영국 조기 유학 소식을 전했을 때 영숙 할머니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손녀가 좋은 기회를 얻은 것은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헤어져야 한다는 아쉬움이 컸거든요. 하윤이를 위해 예쁜 선물을 하나 준비해야지. 영숙 할머니는 레지던스 내 작은 상점에서 핑크색 토끼 인형을 골랐어요. 하윤이가 토끼를 제일 좋아했거든요. 목요일 저녁 영숙 할머니는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외출 신고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일 오후에 인천공항에 다녀오려고 하는데요. 인천공항이요? 무슨 일로 그렇게 멀리 가시나요? 박 과장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손녀가 유학을 가는데 배웅해 주려고요.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인천공항은 너무 멀어서 우리 규정상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영숙 할머니는 당황했어요. 저희 레지던스에서는 입주민 안전을 위해 장거리 외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하는 먼 거리는. 그럼 택시를 타고 가면 안 되나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고령자분들의 장거리 이동은 위험할 수 있거든요. 영숙 할머니는 어이가 없었어요. 손녀의 마지막 배웅도 할 수 없다니요. 박 과장은 마지못해 가족 동행 조건으로 허락했지만 다음 날 아침 호준이는 긴급 교수회에, 예린이는 중요한 재판, 민수는 수술 스케줄 때문에 모두 불가능했어요. 정말 방법이 없나요? 손녀가 2년 동안 못 볼 텐데. 규정은 규정입니다. 입주민의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영숙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방으로 돌아와 하윤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윤아, 할머니야. 할머니, 오늘 공항에서 만나는 거죠? 하윤이의 들뜬 목소리가 영숙 할머니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하윤아, 할머니가 미안해. 갑자기 일이 생겨서 공항에 못 갈 것 같아. 네. 왜요? 할머니가 꼭 와주신다고 했는데. 하윤이의 목소리가 실망으로 가득 찼어요. 할머니도 정말 가고 싶은데. 어른들 사정이 복잡해서. 그럼 할머니 못 보고 가는 거예요? 하윤이의 목소리가 울먹거렸어요. 미안해, 하윤아. 할머니가 정말 미안해. 영숙 할머니도 눈물이 터졌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영숙 할머니는 방 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손녀의 마지막 배웅도 해주지 못하는 할머니라니. 이런 게 바로 무력감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명자 할머니였어요. 영수가 괜찮아? 우는 소리가 들려서 문을 열자 명자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계셨어요. 명자야. 영숙 할머니는 명자 할머니 앞에서 또다시 눈물이 터졌어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하윤이의 유학, 공항 배웅을 가지 못하는 것, 레지던스의 까다로운 규정들. 명자 할머니는 말없이 영숙 할머니를 꼭 안아주었어요. 영수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우리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해? 그러게. 손녀 배웅도 못 가는 할머니가 뭐야. 영수가 우리 여기서 나가자. 명자 할머니의 말에 영숙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나가다니? 그게 가능해? 왜 안 돼? 우리가 여기 갇혀 사는 죄수야?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라고. 명자 할머니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그날 밤 영숙 할머니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하윤이가 지금쯤 비행기를 타고 있겠구나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영숙 할머니는 큰 결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윤이가 떠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그동안 거의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어요. 식사도 거르고 평소 즐겨 하시던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수가 이러면 안 돼. 밥이라도 먹어야지. 명자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방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와, 명자야. 영숙 할머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창가에 앉아서 하염없이 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영수가 계속 이렇게 있으면 몸만 상해. 하윤이도 할머니가 이러는 걸 원하지 않을 거야. 알아. 그런데 마음이 너무 아파서. 명자 할머니가 영숙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영수가 나도 처음엔 여기가 천국인 줄 알았어. 그런데 점점 알겠더라고. 우리를 진짜 가족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만 본다는 걸. 그러게. 처음과는 너무 달라졌어. 내가 전에 말했잖아. 우리 여기서 나가자고. 명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정말 가능할까? 계약도 있고. 뭐든 방법이 있을 거야. 우리가 포기하면 정말 끝이야. 그날 저녁 두 할머니는 조용히 영숙 할머니 방에 모였어요. 다른 입주민들에게 들키지 않게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명자야, 정말 나갈 생각이야? 그럼. 이렇게 답답하게 사느니 차라리 밖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 명자 할머니는 결연한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가지? 계약 해지도 복잡할 거고. 일단 문제점들을 정리해보자. 우리가 겪은 모든 불편한 점들 말이야. 두 할머니는 종이와 펜을 꺼냈어요. 그동안 경험했던 모든 문제점들을 하나씩 적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식사질 저하. 메뉴도 반복되고 양도 줄었어. 두 번째, 프로그램 무단 취소. 사전 공지도 없이 자주 취소돼. 세 번째, 직원들 태도 변화. 처음엔 친절했는데 지금은 완전 형식적이야. 네 번째, 과도한 외출 제한. 손녀 배웅도 못 가게 하다니. 다섯 번째, 의료 서비스 부실. 동구 할아버지 일대처럼 응급 상황의 대응이 엉망이야. 목록이 길어질수록 두 할머니의 마음도 더욱 확고해졌어요.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네. 우리가 왜 이런 걸 참고 살았을까?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야. 다음 날부터 두 할머니는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어요. 다른 입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비슷한 불만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철민 선생님, 요즘 여기 생활 어떠세요? 글쎄요. 처음보다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떤 점이요? 직원들도 예전만큼 신경 써주지 않고 프로그램도 자주 취소되고 역시나 비슷한 불만을 가진 분들이 많았어요. 영숙 할머니와 명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어요. 대부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지만 나이가 들어서 어디 갈 곳도 없다며 체념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불만은 많지만 이제 와서 어디로 가겠어요? 자식들한테 또 부담 주기도 그렇고. 하지만 두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증거를 모았습니다. 문제가 생긴 날짜와 시간, 구체적인 상황들을 모두 기록했어요. 며칠 후
영숙 할머니는 용기를 내서 호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호준아, 엄마 좀 이상해진 것 같니?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와서 말이야. 처음엔 좋았는데 요즘은 뭔가 이상해. 영숙 할머니는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어요. 어머니, 혹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시면서 생기는 스트레스 아닐까요?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 거긴 정말 좋은 곳이에요. 처음엔 적응이 어려우셔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호준이는 영숙 할머니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영숙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명자야, 호준이도 내 말을 믿지 않아. 당연하지. 자기들이 좋다고 해서 보낸 곳인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인정하기 어렵겠지. 그럼 우리가 직접 해결해야 하는 건가? 그래,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지. 명자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계약 해지는 어떻게 하지? 내가 알아본 바로는 계약서에 중도 해지 조항이 있어. 위약금을 내면 되는데. 위약금이 얼마나 되는데? 꽤 많이 나올 거야. 하지만 우리가 겪은 문제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오히려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을 거야. 명자 할머니는 간호사 출신답게 꼼꼼하고 논리적이었어요. 정말? 응. 계약 위반 사항들이 명확하니까. 약속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면 돼. 두 할머니는 더욱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사진도 찍고 문제 상황들을 녹음하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영수가, 이제 정말 해보자. 응, 명자야. 우리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거야. 두 할머니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새로운 용기가 생겼습니다. 내일 아침에 관리사무소에 가자. 그래,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그날 밤 영숙 할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비록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적어도 포기하지 않고 맞서겠다는 결심이 섰거든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영숙 할머니와 명자 할머니는 아침 일찍부터 긴장된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동안 정리한 모든 자료들을 가방에 넣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영수가 준비됐어? 응, 명자야. 떨리지만 해야 할 일이야. 두 할머니는 손을 꼭 잡고 관리사무소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다른 입주민들이 궁금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두 분 화이팅! 철민 할아버지가 작은 소리로 응원해 주셨어요. 관리사무소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자 박 과장이 놀란 표정으로 두 할머니를 맞이했어요. 어르신들, 무슨 일로 이렇게 일찍 오셨나요? 저희가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영숙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말씀하세요. 박 과장은 여전히 무관심한 표정이었어요. 저희는 계약을 해지하고 이곳을 떠나고 싶습니다. 명자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박 과장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계약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숙 할머니가 준비해온 자료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어요. 사진, 녹음 파일, 상세한 기록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박 과장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저희가 그동안 겪은 모든 문제점들의 증거입니다. 명자 할머니가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식사 서비스 질 저하. 입주 초기와 비교해서 메뉴가 현저히 단조로워졌고 양도 줄었습니다. 둘째, 프로그램 무단 취소. 한 달에 평균 6번 이상 사전 공지 없이 취소되고 있어요. 셋째, 직원들의 서비스 태도 변화. 처음의 친절함은 사라지고 형식적인 업무 처리만 하고 있습니다. 박 과장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넷째, 과도한 외출 제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과도한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의료 서비스 부실. 24시간 의료진 상주 약속과 달리 응급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영숙 할머니가 이어받았어요. 이 모든 것들이 입주 당시 약속과 다릅니다. 계약 위반이에요. 박 과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료들을 뒤적이며 변명거리를 찾는 듯 했습니다. 이건 운영상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어서. 불가피하다고요? 명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희는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약속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여기 왔어요. 그런데 점점 서비스가 저하되는 걸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르신들 진정하세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이라고요? 그럼 이 녹음 파일 한번 들어보세요. 영숙 할머니가 휴대폰을 꺼내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이제 3달 지났으니까 서비스 좀 줄여도 돼요. 맞아요. 어차피 계약금 다 받았으니까. 노인분들은 금방 익숙해지시니까 괜찮을 거예요. 직원들의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박 과장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곳의 진짜 모습 아닌가요? 명자 할머니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저희를 진심으로 돌보는 게 아니라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다는 증거예요. 영숙 할머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박 과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운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는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하지만 계약 해지에는 상당한 위약금이라고요? 명자 할머니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계약을 먼저 위반한 쪽은 당신들이에요. 오히려 저희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그럼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를 해주시겠어요? 영숙 할머니가 단호하게 물었어요. 박 과장은 한참을 고민했어요. 녹음 파일과 각종 증거들을 보니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대신 이 일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할머니는 서로 놀란 눈빛을 교환했어요.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럼 언제까지 절차가 완료되나요? 일주일 정도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보증금 반환도 포함해서요? 네, 물론입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두 할머니의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영수가 우리가 해냈어. 정말이야? 아직도 믿기지 않아.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다른 입주민들이 궁금해하며 다가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성공했어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됐어요. 철민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박수를 쳤어요. 대단하세요. 정말 용기 있으시네요. 저희도 용기를 내봐야겠어요. 정순 할머니도 감동한 표정이었어요. 그날 저녁 두 할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저녁을 드셨어요. 명자야, 이제 정말 나가는구나. 그래, 새로운 시작이야. 근데 나가서는 어떻게 살지? 걱정 마, 우리 함께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일주일 후면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희망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프라임 시니어 레지던스를 떠나는 날이었어요. 영숙 할머니는 아침 일찍부터 짐을 정리하며 복잡한 마음을 달래고 계셨습니다. 정말 떠나는구나. 서랍 속에서 하윤이가 그려준 그림을 발견했어요.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윤아, 할머니가 이제 정말 자유로워질 거야.
명자 할머니와 함께 짐을 다 싸고 나니 방이 텅 비어 보였어요. 석 달 동안 지낸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쉽지 않았습니다. 로비로 내려가니 다른 입주민들이 배웅을 나와 계셨어요. 두 분 정말 멋있어요. 우리도 용기를 얻었어요. 철민 할아버지가 두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저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어요. 이렇게 사는 게 정답은 아닌 것 같아서요. 정순 할머니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우리 주소 드릴게요. 명자 할머니가 종이에 새 주소를 적어서 나눠주었어요.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기사님이 짐을 실어주는 동안 두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레지던스를 둘러봤어요. 여기서 좋은 추억도 있었어. 맞아. 서예 수업이나 독서 토론회는 정말 즐거웠지.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 택시에 탄 두 할머니의 마음은 가벼웠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원래 살던 종로구 한옥집으로 돌아가기로 했고, 명자 할머니는 그 근처 골목에 작은 한옥을 구해서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원래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돌아온 집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영수가 역시 내 집이 제일 좋네. 명자 할머니가 정원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남편이 심어 놓았던 철쭉이 여전히 예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호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정말 나오셨다고요? 응, 호준아. 엄마가 새로운 곳에서 살기로 했어. 갑자기 왜요? 거기서 잘 지내신다고 하셨잖아요. 처음엔 좋았는데 점점 문제가 생겨서. 영숙 할머니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저희가 몰랐네요. 너희들이 어떻게 알겠니? 엄마가 말하지 않았으니까. 어머니, 혼자서는 위험하지 않으세요? 혼자가 아니야. 명자 할머니랑 함께 살아. 그래도, 호준아, 엄마를 믿어줘. 엄마도 아직 충분히 혼자 살 수 있어. 그리고 명자 할머니가 바로 근처에 살아서 외롭지도 않고, 예린이와 민수에게도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처음엔 걱정하던 자녀들도 점차 엄마의 결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세 자녀가 모두 새 집을 방문했어요. 어머니, 여기 정말 좋네요. 예린이가 집 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어머니, 역시 이 집이 어머니한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명자 할머니와 가까이 계시니까 외롭지도 않겠어요. 민수도 안심하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엄마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네요. 호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야, 너희들도 엄마를 위해서 한 일이니까. 그런데 이제는 엄마가 정말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영숙 할머니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저녁을 함께 먹으며 가족의 따뜻함을 나누었어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영국에 있는 하윤이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어요. 할머니, 원래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응, 하윤아. 할머니가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왔어. 명자 할머니도 근처에 살고 있고. 와, 예뻐요. 할머니 혼자 살아요? 아니야, 명자 할머니랑 함께 살아. 화면에 명자 할머니가 나타나자 하윤이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하윤아, 안녕. 할머니가 하윤이 이야기 많이 들었어. 할머니들, 이제 자유롭게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럼 하윤아. 할머니가 원하는 곳은 어디든 갈 수 있어. 하윤이의 밝은 웃음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할머니, 제가 한국에 오면 새 집에 놀러 가도 돼요? 당연하지. 할머니가 하윤이 좋아하는 음식도 많이 해줄게. 통화를 마치고 나서
두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영수가 정말 잘한 것 같아. 그래, 명자야. 이제야 진짜 우리 삶을 사는 것 같아. 그날 밤 영숙 할머니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부터 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걸 배웠다. 명자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희망차게 느껴졌어요. 이제 정말 자유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집에서 생활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영숙 할머니와 명자 할머니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해볼까? 하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영수가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 그러게, 명자야. 우리 한강공원이라도 산책 갈까? 좋아. 언제든 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두 할머니는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시간에 쫓기지 않고 허락받지 않고 원하는 곳은 어디든 갈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호준이가 평소보다 일찍 찾아왔어요. 어머니, 제 대학 동기 중에 기자 하나 있는데요. 기자? 네, KBS 아침 뉴스에서 일해요. 이름이 박정민인데 얼마 전에 어머니 이야기를 했더니 정말 관심 있어 하더라고요. 영숙 할머니는 의아해했어요. 내 이야기를 왜? 요즘 시니어 문제가 사회적 이슈잖아요. 어머니같이 용기 있게 문제를 해결하신 분의 경험담을 방송으로 소개하고 싶다고 해요. 방송이라니. 그런 거 할 줄 몰라. 명자 할머니가 영숙 할머니 집으로 놀러와서 관심을 보였어요. 영수가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우리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 며칠 후 박정민 기자가 직접 찾아왔어요. 30대 후반의 성실해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호준이 형에게 2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런가요? 우리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데. 아니에요. 요즘 많은 시니어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세요. 2분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박 기자는 정중하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평소처럼 경험담만 들려주시면 됩니다. 영숙 할머니는 망설였지만 명자 할머니가 용기를 주었어요. 영수가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해볼 만하지 않을까? 드디어 방송 출연 날이 왔습니다. KBS 여의도 본사는 두 할머니에게 처음 가보는 곳이었어요. 와, 정말 크네. 긴장되지 않아? 조금. 그래도 우리 함께니까 괜찮아. 분장실에서 간단히 화장을 하고 스튜디오로 들어갔어요. 아침 뉴스 진행자 김선영 아나운서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2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2분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프리미엄 시니어 레지던스에서 탈출하신 이영숙, 최명자 할머니를 모셨는데요. 방송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엔 떨렸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영숙 할머니가 차근차근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약속과 다른 점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명자 할머니가 이어받았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손녀 유학 배웅을 못 간 일이에요. 그때 정말 깨달았죠. 이건 아니다. 어떻게 용기를 내셨나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잖아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인터뷰는 15분간 이어졌어요. 두 할머니는 자신들의 경험을 솔직하고 담담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방송이 끝나고 나서 두 할머니는 뿌듯했어요. 영수가 우리 잘했지? 응, 떨렸지만 할 말은 다 한 것 같아. 방송 다음 날부터 반응이 쏟아졌어요. 호준이가 흥분해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인터넷에 어머니 방송 영상이 화제예요. 댓글이 수천 개나 달렸어요. 정말 KBS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시청자 반응이 폭발적이라며 추가 취재를 제안했습니다. 며칠 후 박 기자가 다시 찾아왔어요. 할머니들 대단해요. 방송 이후로 전국에서 연락이 와요. 어떤 연락이요?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 용기를 얻었다는 분들, 심지어 정책 담당자들까지도요. 정말로 전국 각지에서 편지와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들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셨는데 다시 대화해보기로 했어요. 시니어 정책에 참고하겠습니다. 한편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전 국민이 엄마를 응원하고 있어요. 예린이가 말했어요. 겨울이 되자 특별한 소식이 있었어요. 하윤이가 겨울방학을 맞아 한국에 온다는 것이었어요. 인천공항에서 하윤이를 만난 순간 영숙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흘렀어요. 이번에는 자유롭게 아무 제약 없이 공항까지 나갈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 우리 하윤이 많이 컸네. 할머니, 저 TV에서 봤어요. 할머니가 유명해지셨네요. 집에 돌아와서 하윤이는 신기했어요.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영국에서도 할머니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그래. 네. 제 친구들이 할머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대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할머니,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소중한 것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될래요. 하윤아, 할머니가 하윤이한테 가르쳐 주고 싶은 건 하나야. 어떤 상황이든 포기하지 말라는 거야. 새해가 되자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두 할머니의 이야기가 정책에도 반영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영수가 우리가 시작한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네. 그러게, 명자야. 꿈에도 생각 못했어. 보건복지부에서 시니어 시설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두 할머니의 사례가 주요 근거로 제시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명자 할머니가 영숙 할머니 집으로 놀러와서 함께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어요. 영수가, 우리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 그러게, 명자야. 작년 이맘때 누가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 가장 잘한 일이 뭐라고 생각해? 포기하지 않은 거? 그리고 함께 했다는 거? 맞아. 혼자였다면 절대 못했을 일이야. 창너머로 보이는 한옥 처마와 정원의 철쭉이 유난히 아름다웠어요. 그 정경 속에서 두 할머니의 얼굴도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우리 인생이 이렇게 의미 있을 줄이야. 그래, 명자야. 황혼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그리고 이 집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정말 기뻐. 봄이 되자 하윤이가 다시 한국에 왔어요. 이번에는 영국 학교에서 방학과제로 용기 있는 사람 인터뷰하기라는 숙제를 받았다고 했어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인터뷰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하윤아. 할머니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하윤아, 용기라는 건 특별한 게 아니야.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야. 그럼 저도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당연하지. 하윤이는 이미 용기 있는 아이야. 혼자 영국까지 가서 공부하고 있잖아. 하윤이의 숙제를 도와주면서 영숙 할머니는 깨달았어요. 자신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다음 세대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그해 가을 두 할머니는 작은 책을 출간했어요.
제목은 황혼의 새 출발이었습니다. 출판사에서 먼저 제안한 일이었어요.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온다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책 출간 기념회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시니어분들, 용기를 얻었다는 젊은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까지. 저희 어머니도 할머니들처럼 용기를 내셨어요.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두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영수가,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줄이야. 그러게, 명자야.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네. 가장 중요한 건 함께라는 거야. 혼자였다면 이런 일들은 상상도 못했을 거야. 맞아.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도.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두 할머니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인생의 황혼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두 할머니는 온 국민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들의 용기와 우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진정한 노후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었습니다. 완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정한 삶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계속됩니다. 그리고 함께하면 어떤 꿈도 이룰 수 있어요. 황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아름다움의 시작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